예, 오늘은 제4기 교육사상학교 세 번째 강의 우석대학교 강영택 교수님을 모시고 김약인의 명동학교와 마을교육교회 공동체 운동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TV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멀리까지 올라오셔서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김약인의 명동학교인데, 명동학교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 책 쓰면서 한 3년 전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흥서단 사람들하고 한번 간 것 같습니다. 김약인은 첫째 질문으로서 일제 강점기라는 이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요사이는 뭐 마을 교육 공동체로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때 북간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명동 마을, 농촌 마을이죠. 그리고 그 옆에 명동학교, 명동학교 유명한 분 많죠. 윤동주도 그거 나왔고, 문익환 목사도 그거 나오셨고, 건립환회를 주도했던 김약인 목사님이시죠. 행동한 지식인의 표상이었다고 합니다. 민족운동의 지도자, 교육자, 신앙운동가로 살았지만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는 제반이 대단히 성실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약인의 꿈과 사상 그리고 그 실천은 어떻게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약인 선생님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책이나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오직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실천이 단순히 즉흥적인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깊은 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약인에서 실천이라는 것은 그가 품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이란 것이 고착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늘 경험과 학문의 진보에 따라서 변천되어가는 개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꿈과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그의 실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김약인 선생님 또 민족운동 지도자로 삼, 교육자로 삼, 신앙의 삶 그것도 추가해서 원고에 잘 있다 한번 또 말씀해 주실래요? 예, 김약인 선생님은 참 워낙 다채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좀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학자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정리한 바로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김약인 선생님의 정체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김약인 선생님은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건설하는 데 애를 썼지만 곧 그 범주를 넘어서 북한도에 사는 한인들 모두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간민회, 간민교육회, 간민자치회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북한도에 나라 잃어 슬프게 살아가고 있던 이주민들, 한인 이주민들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런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김약인 선생님은 참 북한도의 한인의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그의 관심과 행동은 교육자로서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동학교가 김약인 선생님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개교에서부터 운영과 폐교에 이르기까지 김약인 선생님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925년에 명동학교와 중학부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은진중학교, 명동학교와 가장 성격이 유사한 은진중학교라고 하는 용정에 있었던 캐나다 선교사도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교육자로서의 삶과 민주주의자의 삶은 어쩌면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그는 참 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장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언급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족운동 지도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두루 살았고 그것은 이어져서 한인들이 이주와해서 북간도의 많은 마을에는 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 교회와 학교가 있는 것은 이 서양하고 비슷한 모습으로서 있는 것도 유의하고 있는 말이죠. 학교와 교회가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 혹은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을 걸 보여집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 전통 사상, 종교 사상, 애국 계몽 사상, 민중의식 등다른데 김장인의 모습은 좀 일반적인 측면도 있고 좀 약간 다른 점인데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와 학교 운영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까? 김장인의 그 면에 있어서는 매우 아주 독특한 다른 학교와는 차별이 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도에나 또 한반도 땅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많은 학교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들이죠. 그런 학교들과 명동학교는 상당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배제학당이나 경신학교나 이화학당 이런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에서는 신앙에 대한 강조와 민족에 대한 강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분리되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명동학교에서는 신앙과 민족 정신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설립했던 북한도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던 많은 이들이 민족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민족 운동가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 신앙과 민족 정신, 애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명동학교에서 잘 드러나고 더구나 명동학교에는 이 김야경 선생님과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가졌던 유교적 사상, 이 토대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인 전통 사상과 교육 사상, 애국 계몽 정신 이것이 조화롭게 기반이 되어서 명동학교라고 하는 아주 매우 뛰어난 학교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현 선생님이 유학 사상 중에서도 실학적인 유학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근대적인 기독교 사상하고 상당히 잘 맞물려 있는 모양입니다. 김양현 선생님은. 네. 그렇다면 김양현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또 민족운동 지도자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가 아주 중심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를 추구했던 적잖은 움직임이 있었죠.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원 선생님도 도산 안창호를 만나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그 당시 근대의 바람, 근대 교육의 바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야견은 추구했던 그 당시에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이상적인 특성을 말한다면 어떻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와 마을을 함께 추구하는 이상적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김양인 선생님의 이 운동은 또 조금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양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고향을 1899년도 함경북도 자기 고향 해령과 성진을 떠날 때 이상적 세계, 이상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함경북도, 함경도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경북도를 고향을 뒀던 지식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도매 오지뿐 아니라 이전 조선시대에 충신들이 귀양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은 귀양 온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들을 등용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김양현 선생은 조선사회, 그가 살았던 조선 말기의 그 부정의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한 그런 이상적 세계에 대한 꿈을 가졌던 거죠. 그 이상적 세계에 대한 꿈이 북한도에서 기독교 정신과 결합되어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몇 가지 특성이 있죠. 네네. 예. 그 특성은 제일 먼저 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김양희 선생님과 함께했던 김학유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학자이긴 하지만 손에 헐을 묻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건물을 짓는데 돌을 날랐고,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갈았고, 그름을 지고 하는 일들을 몸싸있고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앞장서서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우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질서를 넘어서는 모습, 특별히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극복하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북한도에서 가장 먼저 예학교가 설립됐습니다. 19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예학교에 교사로서 여성 교사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야학까지 설치해서 낮에는 집안일을 하지만 밤이라도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등한 교육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이 명동 마을기공동체가 추구했던 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다면서 로버트 오웬의 이상촌 학교, 또 덴마크의 그룬트비의 평민대항운동, 이거하고도 상당히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방금 신분과 성별의 차별을 극복하는 근대 정신의 평등 공동체, 그리고 주민 전체가 교육을 중시한 교육 공동체, 신분과 방금 성별 차별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을 토대로 한 신앙을 추구한 신앙 공동체, 또 마을의 미래와 개인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배려 공동체, 방문객들을 전심으로 환영하는 한대 공동체로 범주하여 김양인의 상당히 종합적인 공동체 이상을
신은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100년 이전에 김양인이 중심이 되어서 건설한 이 명동학교와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회적 문제, 교육적 문제가 오늘날에는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모습을 띠고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김양현은 100년 전의 인물이다. 명동학교는 오랜 세월 전에 존재했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학교라고 과거의 것으로 묻어놓고 오늘날 문제에 대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교육적 문제들은 이미 100년 전 김양현 선생님이 겪었던 교육적인 사회적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당시에 김양현의 마음 그리고 명동학교가 이루었던 그 실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탐구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참, 이 마을 학교, 운동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볼일 보면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이성을 실천하는 것과 또 그것을 공동으로 담지하는 이 주체들의 형성, 이 보통 어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낙연 선생님은 위상적인 공동체와 학교를 성장할 수 있겠던 어떤 독특한 비결? 뭐 리더십이랄까요? 뭐 덕목이랄까? 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양현 선생님 안타깝게도 김양현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양현 선생님의 내면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로부터 배웠던 자들의 정은 김양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들의 회고를 통해서 김양현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김양현 선생님의 리더십이 어땠는가, 김양현 선생님이 왜 그들을 그처럼 그들이 원했던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익환 목사님과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님 문재린 목사님의 정언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문재린 목사님은 그 명동촌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명동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했던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했던 말은 자기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것은 바로 김양현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양현 선생님으로 인해서 본인이 목사가 되고 본인의 삶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문재린 목사님뿐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과 그 동생 문동환 목사님까지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할 만큼 김양현 선생님은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그 문익환 목사님의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양현 선생님과 함께 했던 김양현 선생님을 배웠던 이들은 그의 그 말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 그의 지도자적인 성품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김양현 선생님을 하여금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하는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야, 제 동네에 도봉구에 문익환 선생님 사택이 그 근방에 있어요. 종종 그 민주시민교육 하다가 같이 시험 기험관 그 따님들이 그 기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역시 그 집안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런 정신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마감하는 얘기가 좀 돼가는데요. 김양인이 지닌 마을 교육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의를 선생님 글을 보니까 협력과 연대 가치에 기초한 교육 체제, 건강한 교육 생태계 건설, 개인의 개성과 공동체의 가치 조화, 변혁적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최근 교육 공동체 운동에 주는 가능성, 희망, 아니면 또 어려운 난관, 취약점, 그건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전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서 그 중요한 이 일이 이런 관점이 무화되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라도 김양인 선생님과 명동학교의 사례를 생각하면 우리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인 선생님과 명동학교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 상황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 망명기업으로서 고향 땅을 떠난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교육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기약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는 꿈과 희망이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으로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덧붙인다면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예,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거나 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노력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은 김양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100년 이전에 이 땅 위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피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과거의 역사는 그 이전 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상향을 꿈꾸었던 그런 지식인들의 실천적 지식인들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뿌리가 깊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거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강좌에 이제 마치면서 한 말씀 마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드려보니까 한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학교를 새로운 학교, 봉건적 학교에서 넘어서 근대적인 학교, 근대적 시민을 형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 그런데 그 학교만 건설한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러니까 마을과 학교가 분리되면 오늘날 혁신학교도 양쪽이 분리된 데는 성공 못한 것 같아요. 이 양쪽이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학교와 마을을 같이 했다. 역시 학교는 마을의 이상을 또 세우기도 하고
경험을 받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나누지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면에서 좋은 뒤에도 지역사회 학교 이런 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게 김양인의 돋보이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날 어려운 신자유주의 국면, 억압적 국면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상은 소멸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바다까지 갈 거라고 믿으면서 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장현 선생으로부터 그런 이상을 배워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